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뉴스토마토 노영의 뉴스인사이더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뿌잉뿌잉. 네, 어머나, 뿌잉뿌잉. 이거는 최영일 평론가가 잘하는 건데. 어쨌든 아주 오늘 또 좀 뭘 별로 좋은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질문. 제가 좀 전에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하고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네. 여기서 나온 수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을 못해서 이명이 꼴이 됐다. 이런 이제 자성의 목소리들,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 이슬님께서 언론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정말 싫어하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허예웅님도 언론 너무 심각해요. JSH님, 언론개혁 시급합니다. 네. 배엘사님, 언론이 불공정합니다. 싸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좀 언론이 좀 너무너무 집권 여당의 선거가 아닌 듯이 지금 네. 보여지는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선거일이 임박해 왔고 네, 이른바 눈치 보기, 줄서기 이런 행태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정말 언론은 우리 국민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 분리 외에 언론이 있다. 그래서 우리 뉴스토마토는 참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 선거의 중요한 이슈들을 네. 현안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말 그대로 공공개혁도 했어야 됐고 교육개혁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디어가 어느 순간 힘을 가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 힘을 네.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공정하고 정확하게 네. 우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고 우리 노영이 뉴스토마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실 배종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언론 잘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점은 당연히 그런데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다르냐. 이제 좀 전에 사실 분석한 거는 알아서 줄 쓴 거다. 이제 알아서 뭐 하는 거다. 우상호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알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원인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가를 바라는 거죠. 아, 대가를 바란다? 그럴 수 있죠. 무슨 대가일까요? 왜냐하면 네.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네, 또 판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푸대접 받았다고 생각하는 언론 세력은 네. 정권 바뀐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잡았을 때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새로운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예전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물론 그건 이제 미투 관련된 얘기였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보수는 줄 건 확실히 준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잘해주면 상응하는 보답을 해준다. 이런 취지로 전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도덕 얘기만 하면서 하지 마라 니네 나쁘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니네가 예를 들면 공정하게 썼을 때 사실 그 반대급부 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했을 때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뭐 올바르게 간다고 해도 무슨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부분이죠.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언론이라는 것이 그런 세력화가 된다, 네. 권력화가 된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죠. 아, 그렇죠. 그건 원래 사실 잘못. 근데 문제는 되는데. 뭐냐면 네. 그걸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세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견제를, 네. 그 교통 정리를 네. 국민들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사실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언론 직필, 뭐 언론 정필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올바른 말을 했는데 이게 원래 언론의 자산인데. 그게 우리가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도 정말 목을 내걸었던 그렇죠, 언론인들의 그렇죠.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언론사 입사시험 볼 때 언론사 입사시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겠느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떨어졌죠. 바로 떨어졌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안 뽑더라고요. 굴하지 않겠습니다. 굴하지 않게. 할 말은 합니다. 금요일 쇼미더민심 네. 언제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최대규님이 언론이 구려서 그럽니다. 굴입니다. 네. 아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 힘 네. 있는 혹은 보복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함부로 또 힘내십시오. 정색하고 말하기 어렵죠. 몸 상태가 안 좋지만 죽을 때까지 언론 개혁, 공공 개혁, 네. 교육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올바른 말 한다고 우리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네. 자, 할 말은 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MBS 여론조사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빙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거의 차이 네네. 없이. 근데 갑자기 10% 상당, 물론 10% 아니죠. 9점 몇 퍼센트 차이가 네.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는 저는 거예요? 놀랄 이유가 없다. 놀랄 이유가 놀랄 없어요?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왜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네. 깜짝 놀랐다. 네, 왜 그러냐? 네, 네, 네. 대선 끝난 거냐?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선은 말씀드리지만 3월 9일 날 또 판세가 바뀝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뭐 얼음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은 하루하루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MBS 여론조사 어떤 분들은 뭐 튀었다. 네, 이재명 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론조사는 네. 말 그대로 참고하는 데이터고 네. 우리가 이게 잘못된 조사다, 잘된 조사다 이런 평가를 하시지 말고 네.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이 조사가 좀 화면 한번 보죠. 월요일, 화요일, 네. 수요일 화면에 나오죠. 네.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 네. 31%, 네. 윤석열 후보 40%, 안철수 후보 8%로 나타났고요. 네. 심상정 후보가 2%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2%요? 네, 아이고. 이 조사를 보고서 네네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포인트 앞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MBS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 그랬습니다. 바로 직전 세 번의 조사를 그러니까요. 보시면 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놀라지 마라. 왼쪽을 가보십시오. 왼쪽을 보시면 네. 12월 마지막 주 윤석열 후보 39%인가요? 29%. 29%. 네.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다 위에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그동안에. 그래서 네. 이 조사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거라는 거. 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또 네. 다른 조사 우리 그래프 준비가 돼 있죠. 예. 네. 조사 시점은 다릅니다. 14일부터 한길 리서치에서 한 건가요? 그렇죠. 예. 한길 리서치 2월 정기조사 2월 네.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네. 이 조사 결과 이 조사는 또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을 한번 보세요. 네. 제일 왼쪽을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꾸준히 높았던 조사예요. 44.6%.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조사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장 최근을 보면 42.4, 41.9입니다. 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 뉴스의 의뢰를 받은 그래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의뢰받아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 응답자의 성향이 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조사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다음 주엔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니, 근데 그렇게 아니, 말하면 뭘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네, 말씀은 네. 자, 이번 한 조사를 보시고서 대선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조사 하나에 호들갑을 떠실 필요가 없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른 조사도 있고 네. 쭉 좀 추세를 보시면서 네. 이번 대선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3월 9일도 판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판세가 계속 바뀌어가는지 네. 후보들은 어떤 후보가 우리를 진정으로 원하는 대통령 감인지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조사 결과를 보고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러면 안 되는 어떻게 이러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한길 리서치 자료를 보게 되면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2.0%라고 나오고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뭐 7.2%, 6.6%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7.2에요? 6.6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어제 7.2, 부동층이 6.6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앞에 좀 전에 봤던 우리 MBS에서도 사실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2%,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8% 정도 나왔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있죠. 지지율만 조금 좀 차이가 났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뭐 최근에 단일화 이제 굳이 이유를 들자면 네네. 단일화가 이야기되면서 네. 단일화에 많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른바 그렇죠. 단일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이 더 결집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 같은 MBS 여론조사에서 네.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갔어요. 한번 볼까요? 자료가 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똑같은 조사 업체, 그러니까 MBS에서 조사 방법, 조사 기간이 비슷했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거는 9% 차이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았던 걸로 나왔는데
그 정도 나왔죠? 이 자료는 근데 보실 필요가 이번에 없을 지금 것 같아요. 보내드린 네. 자료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는 걸로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아니요, 이거는 1월달 조사예요. 아, 1월달. 1월달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네. 보실 필요가 없고 1월달에 아.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같은 조사 기간인데 조사 기간이 왜 다르냐? 그렇죠. 1월달 거니까 우리가 뭐 아, 이건 1월 지금 10일부터 12일 기준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니까요. 네네. 1월 조사가 어땠다 가지고 지금 그건 나중에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 좀 전에 거 헷갈릴 수 있을까봐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좀 전에 자료화면 그 보면 대선 후보 지지도라고 나와 있는 게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지금 MBS 조사 요거예요. 네. 요게 지금 위에 있는 거는 2022년 1월 10일하고 11일에 한 거고 밑에는? 아래에 있는 거는 1월 11일하고 12일에 한 그러니까요. 거니까 똑같은 기간인데 기간인데. 같은 조사 기관에서도 이렇게 점수대가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 자, 그때 논란이 됐는데 네, 네. 자 이건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아, 왜냐하면 얘기할 필요가 1월 때 없군요. 1월 달에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1월 달에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잠깐 그래, 이야기를 맞아요. 했어요. 예.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 머리 복잡해지니까 지금 금요일 날 지금 신경 쓸 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MBS는 좀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볼 수는 그런데 없나? 어떤 후보가 뭐 지지율이 좀 제대로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지지자층에서 이거 조사 잘못된 거 생각하시는 그렇게 보시지 말고 추세를 보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하는 게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 지금 결과 나왔다고 해서 대선 끝났어? 네. 어떻게? 네. 끝난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직 3주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 변합니다. 왜? 월요일 되면 또 첫 번째 공식 선거 TV 토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1일 날. 뭐 조사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사를 계속 윤석열 후보도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본선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껑충 뛰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대선 끝났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선이 그렇게 쉬운 건가. 그렇죠. 12월 달 가면은요. 네. 또 연말 연초에 또 바뀌어요 그랬더니 네. 그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한 언론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배종찬 소장이 어떻게 저걸 예언했느냐.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도짜리 도사가 아니에요. 부채 도사 아닙니다. 그런데 아, 진짜. 여론이라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 윤석열 이거 요 하나만 질문-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 올라가면 네.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또 뭉치는 현상도 있어요. 또 그렇군요. 반대 현상도 있는 거고. 자, 이거 한번 질문이 다시 네. 들어와서 이거 꼭 여쭤볼게요. 은희 리스프님, 이거 네. 영어로 썼습니다. EUN 뭐 어쩌고. 자, 질문 이거네. 결국 여론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반대는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 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그건 아니에요? 바뀔 수 있다는 게 아, 아니죠. 그거가 잘못이다. 어떤 이슈가 아. 일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냐. 네, 그러니까 MBS 네. 여론조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장 최근에 실시된 오늘 발표되는 조사도 있어요. 네. 더 최근에 한국 네. 갤럽을 보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댓글에 박시영이라는 이 아이디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 박시영이 그 박시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겠어요. 예. 여론이라는 게 뭐 조작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네. 그런 시도가 있으면 조작 시도가 있으면 그건 또 가려내거든요. 알겠습니다. 처벌을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1,500만 원 벌금 받은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분하게 여러분들 제발 차분하게 추세를 보시라.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2030 남성들 지지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득표 전략을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인 그렇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냐 보수 결집해서 보수 결집해서. 또 20대 30대 견인해서 그동안 MZ 세대는 대체적으로 대선에서 선거에서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했었어요. 네. 20대 30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뭐 일방적으로 또는 전격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누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와 함께 MZ 세대를 견인해서 네, MZ 세대에다가 60대 이상을 통해서 포위 작전을 하겠다. 자, 그런데 세대 포이론 뭐 이런 거. 대선에서 절대 네. 세대 포위론 이야기 나오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냐? 그러면 20대, 30대 여성은 가만히 있나요? 네, 근데 가만히 더 있어요. 중요한 왜? 것은 가만히 있던데. 네.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세대가 누구냐? 30대, 40대, 50대? 그렇게나 많이?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여성, 특히 직업적으로 보면 가정주부층이에요.
이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 이상이거든요. 이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TV 토론 3번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까지 보고서 결정하는 이들은 지나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너무 젠더 갈라치기. 아니 그러면 20대 여성은 뭐야? 30대 여성은 뭐야? 그러면 특히 이제 이들을 바라볼 때 20대가 자녀일 수도 있는 50대 여성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어느 후보에 손을 들어주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네. 반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20대, 30대 여혐을 강조한다. 네, 이러면 네. 여성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광수님께서 상인들이 화나서 돌아선 것이 제일 큰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로 그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방송도 그렇게 했냐면 대선 후보가 이제는 코로나 이 방역 로드맵을 대선 후보가 제시해야 됩니다. 왜? 네, 네, 사실상 네. 이제는 오미크론 3월달, 4월달, 그다음에 5월달에 서서 이제 종식되는 단계는 새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처와 그리고 네. 경제 활성화를 이제는 세워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5월달 되면 이제 새 대통령이 임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지금 심각해지죠. 오미크론 지금 3월달이 되면은 30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대응 그동안 잘해왔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는 대선 후보가 코로나 방역 전쟁 이거를 감정이나 포퓰리즘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칫. 그러면 그 부분을 따져 묻고 제대로 된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걸 대선 후보가 꺼내놓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구글 트렌드하고 여론조사는 달라요? 근데 이제 이 구글 트렌드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거 이야기를 보죠. 2016년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만 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CNN 보도입니다. CNN은 친힐러리예요. 친민주당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선 TV 토론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잘했어. 토론도. 그리고 빅데이터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는 트럼프가 더 높게 꿈틀꿈틀거려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구글 트렌드가 뭐냐? 여러분들 구글 트렌드는 관심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관심이 높으면 미국 대선은 전체 표도 말아야 되지만 주에서 이겨야 돼. 각 주에서 50개 주에서.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왜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가 I never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니까 마초 같아. 힘들어.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물어보면 이런 혐오스러운 비호감인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Yes, 힐러리 클린턴. 이러니까 여론조사는 제대로 숨어있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해서 미국 민심에 심어있는 민심은 백인 68.8%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민심을 끄집어낸 것이 구글 트렌드에는 반영이 된 거예요. 빅데이터 상에서는 인터넷 상에서는 트럼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선은 그럴 것이냐? 우리 대선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일반화될 수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여하튼 빅데이터 상으로는 관심도는 이재명 후보가 높아요. 네, 왜? 네. 윤석열 후보는 본인에 대한 관심도도 있지만 김건희 씨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높은데 과연 이것이 투표로 또 지지로 연결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 트렌드 뭐 관심 많은 거 빅데이터 상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게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을 텐데 뭐 부정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요. 자, 김혜경 씨가 올라오면은 김건희는 뭐 문제 없어? 김건희도 문제 있잖아. 또 윤석열 후보가 뭐가 문제 있다. 이 뭡니까? 쩍벌도 있고 네. 또 구두발로 자석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문제 없어. 근데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독인, 개긴, 뭐 피장, 파장, 점입, 가경, 어쩔구나, 맙소사 뭐 이런 대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하나 터지면은 그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알겠어요. 뭔가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선거 유세 첫날 사망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장기 안타깝죠. 중단했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네. 자, 단일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일화가 될까요? 단일화가
되더라도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왜? 왜 그러냐? 단일화는 내용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돼요. 27일까지는 해야 28일 투표용지에, 여러분들 이거 깨알 정보입니다. 네. 28일 투표용지에 안철수 이름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이름이 이제 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이름은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이름 밑에 그 빈칸에, 이 판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그 칸에 사퇴 이렇게 찍혀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27일이 시한이죠? 27일까지 시한이에요. 네. 27일까지 안 하면 네. 28일 단일화가 되거나 29일 단일화가 되면은 바깥에 그냥 이제 투표소에 공지표로만 뜨고 안에 투표용지에는 사퇴 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문제인데 네. 지금 공식 선거운동도 못하고 협상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 너덜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한 문제 더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아, 더 이상 말 못해요. 네, 뭐 짧게 20초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하세요. 네,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네. 어떻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차분하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 프로그램 보면서 네.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대답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우리 네. 프로그램 보면서 결정해달라.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금요일 날 순서가 또 벌써 후다닥 지나갔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느 분 모실지 궁금하시죠? 김의겸 의원, 요즘은 열일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면 김의겸 의원밖에 안 보여요, 사실 요즘에는. 어쨌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윤석열 후보 무속 논란에 대해서 월요일 날, 그리고 또 그동안 취재한 게 또 따로 있으시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잘 보내세요.